자, 변창은 지금 뭐 후보라고 하는데 뭐 된 것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창흠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내정자죠. 아직까지는 내정자인데 뭐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따라다니고 김현미랑 따라다니고 문재인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못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못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겠느냐, 다들 집에서 밥을 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걸로 지금 뭐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해명을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 김거희 TV의 구독자 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뭐 많이 욕을 하고 계신 부분이 그 홍준표 의원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때문인데,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주일 전이네요,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14년 전 내가 처음 정책을 제안했고 11년 전인 2009년 4월에 입법화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그 당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고 주택을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었으나 2025년 10월 내가 경남지사로 가 있는 동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법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반값 아파트 제도가 문정권 하에서 다시금 부활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 지금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예전에 다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거 내가 원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뭐 본인이 밀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준표가 옳았다예요. 나는 똑똑하다, 내가 옳았다 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예전에 했던 거야. 다 내 아이디어였어. 지금 그거를 지금 니네들이 폐기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찾아내려고 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좋던 주택 분양 제도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여야 합의로 폐기시켜 놓고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니까 다시금 꺼내드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 좋던 주택 분양 제도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 정책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반값 아파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무현 임기 말에 마지못해서 요거를 받아들여갖고 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합니다. 노무현 때 이걸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율티비님, 아닙니다. 거인님, 도그 피그에겐 디테일한 정책보다 감수성 부수는 말 한마디가 더 큽니다. 네, 슈퍼 감사합니다. 이것도 프레임이죠. 네, 프레임 정치는 뭐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노무현에 있을 때 실패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정책을 갖고 이명박한테 홍준표 의원이 말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는 네가 대통령이 되면 해라 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실제로 이명박 때도 욕을 했어요.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도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이 집값을 미친듯이 올렸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노무현이 너무나 많이 올리니까 그때 뭐 정치인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누구나 내가 뭔가를 해갖고 뭔가를 해결하겠다, 해결사 기질이 있어요.
이 해결사 기질이 아주 강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정치인입니다. 홍준표 의원입니다. 딱 이때도 그런 거예요. 14년 전에도 지금 노무현이 집값을 미친 듯이 올리고 뭐 난리인데 내가 요거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줄게 하고 싱가포르의 뭐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가져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이때 워낙에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이 그때 당시 야당이 제안을 했지만 이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은. 그래서 이 반값 아파트를 실행을 합니다. 노무현 때.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냐? 그 이후에도 못 잡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때도 했는데 이명박 때는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은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명박 때는 집값이 1.5억이 오히려 빠졌다. 정권 5년 동안.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건 성공을 했지만 이 반값 아파트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홍준표 의원도 이걸 압니다. 노무현 때 했는데 실패했고 이명박 때 했는데 실패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좋던 주택분양제도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폐기시켜놓고 왜 다시 부활하냐? 라는 이 취지는 뭐냐? 노무현이 했을 때 실패했고 이명박이 했을 때 실패했는데 이거는 내가 제안했거든. 이 정책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은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끄집어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자신 있어 하는 이 정책을 가져다가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정책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집값이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홍준표의 이 반값 아파트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반값 아파트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5개의 악법들을 이미 앞에다 쌓아놨어요. 집값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25개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펴본들 절대로 반값 아파트 안 되고 집값도 안 잡히고 이 정책도 실패합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가 생각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은 뭐냐? 지금 변창흠이 생각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은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폭증을 했으니까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써갖고 우리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변창흠식 반값 아파트 정책인 거고 홍준표가 생각했던 거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푼다. 용적률도 높인다. 일단 좁은 곳에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모든 건설사들이 다 뛰어들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풀고 세금을 조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SH공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국가도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한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은 똑같은 정책을 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돌아가는 판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맞아는 민간의 공급을 다 막아요. 민간에서 아파트를 공급 못하게 다 막아놓고 뭐 거래도 안 되게 양도세도 올리고 개판을 쳐놓고 난 다음에 반값 아파트만 들고 오면은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민간이 공급해야 된다. 모든 민간의 뭐 악법들, 민간이 공급할 수 없는 모든 규제들을 완화한다. 용적률까지 올린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놔.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로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끼워 넣음으로써 SH공사가 새로운 형식의 주거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내놓는다. 이때 SH공사는 정부는 뭐 레미안, 뭐 힐스테이트, 자이, 뭐 아이파크 막 이렇게 브랜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뛰는 플레이어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플레이어로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겠죠. 집값이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안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모든 아파트 기업들이 들어왔고 건설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SH공사도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데 이때 홍준표 의원은 이거는 복지로 봐야 된다. 복지 제도로 봐야 된다. 진짜 좋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민간이 공급을 하고 내가 말하는 이 반값 아파트는 그냥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야. 요거는 복지야. SH공사가 내놓는 아파트는 복지고 나머지 뭐 중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들 뭐 브랜드 아파트들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하나하나 그 조그만 그 주택 정책 하나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정책을 반대하고 이 정책만 봤을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냐? 이 정책 하나만 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변창흠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야? 홍준표가 마치 찬성하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좋으나 싫으나 공급만 늘리면 돼요. 그게 장땡이에요. 애초에 그냥 공급만 무지막지하게 늘리면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집은 만 채인데 이 동네 살 사람은 9,000명이야. 그럼 집값이 내려가죠. 인원은 9,000명인데 집은 11,000채야. 12,000채야. 13,000채야. 물량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짐으로. 근데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이 반값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단점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세세하게 잘 풀어내느냐, 형평성을 맞추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그냥 미친듯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퍼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정책을 핀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노무현 때 실패했었고 이명박 때 실패했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라고 홍준표 의원은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야, 그거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고 내가 이런 취지로 이 법을 입법했던 사람인데 그거 뭐 노무현도 실패했고 이명박도 실패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집값 아파트를 아니,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걸면서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에 문재인이 올려놓은 집값을 내가 잡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값 아파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민간의 참여를 독려만 시켜도 충분히 아파트 값은 잡혀요. 굳이 반값 아파트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정치인이 뭐 선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아파트 가격도 낮추고 서민들도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뭔가 호소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파트 값이 잡혀도 내 공이 보이질 않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전시 행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보면. 정책적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만 정치 얘기를 하자고 보면 선거를 떼어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다. 요게 사실 정답이긴 하지만 뭔가 깃발은 하나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해. 그렇게 들고 올 게 반값 아파트고 그렇게 해서 내놓을 게 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건 사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봐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 거기다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복지를 늘리는 건 쉬운데 복지를 축소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있어. 이미 하고 있어. 지난 정부가 SH공사나 이런 데를 이용해갖고 계속 그 공공임대 아파트를 치고 공공아파트를 분양을 해왔어요. 요거를 없앤다. 기존에 SH공사가 열심히 하던 일을 아예 없앤다. 줬다가 뺏는다, 복지를.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왕이면은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가자. 하나의 상품을 추가시킨다. 기존의 시장에 하나의 상품을 추가로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그나마 좀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